네, 2단원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댓글을 달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학생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앞으로 나오는 방정식과 함수 여러 가지와 관계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개념을 잡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문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곱셈 기호나 나눗셈 기호는 일반적으로 생략하여 나타낸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그냥 사용했지만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됩니다.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번 시간을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한 식 3 곱하기 x, 2 곱하기 x 곱하기 y는 곱셈기호 x를 생략하여 각각 요거는 3x, 얘는 2x, y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단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자를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이 곱셈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낸다. 반드시 간단히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와 문자 사이의 곱셈에서는 이렇게 곱셈기호 생략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예, 여러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반드시 수를 문자 앞에 써야 됩니다. 자, 수가 뒤에 가면 안 돼요. 숫자는 문자 앞에 써야 된다.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 즉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는 누가 뭐래도 3a로 쓰지만 두 번째처럼 a 곱하기 2는 a2라고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a2가 아니라 2a. 즉 곱셈 기호는 생략하되 숫자가 앞에 와야 된다. 자, 2번처럼 이것도 쓰는데 x-2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곱셈을 생략한다고. 이렇게 써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숫자가 앞에 오고 곱셈 기호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안 들으면 여러분 이게 뭐 잘 풀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반드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자와 문자 사이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자, x와 y가 알파벳 순서대로죠. 곱셈 기호는 생략하되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네, 두 번째, bxc 그렇다면 x가 알파벳이 뒤로 가야 되죠. 생략은 하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세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거듭제곱 배웠죠. 자, 이렇게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a의 세제곱으로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이미 배운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x 두 번이니까 x제곱 곱하기를 생략해서 우리는 보통 곱하기를 썼었죠. 근데 곱하기를 이제 생략해서 x제곱 곱하기 생략해서 y 세제곱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괄호가 있는 식과 수 사이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쓴다. 예, 항상 숫자는 앞에 오는 겁니다. 숫자는 앞에 와요. 괄호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곱셈 기호를 생략한 다음에 숫자가 앞에 온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나타냈죠. 반대로 곱셈 기호를 또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유자재로 곱셈기호를 생략했다가 썼다가 생략했다가 썼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략만 할 수 있는데 다시 또 생략한 것을 다시 써라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예. 다음 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1 곱하기 2는 2다.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2와 같이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 사이 곱에서도 이렇게 이제 2를 생략한다는 겁니다. 이제 숫자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문자에서도 1 곱하기 a는 1a라고 쓰지 않고요. 1a라고 쓰지 않습니다. 2를 생략해서 그냥 a라고 쓰면 아하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걸 생략했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1이 여기 안 보이죠? 1이 곱해진 겁니다. 좀 마이너스 1 곱하기 a도 마이너스 1a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씁니까? 2를 생략해서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겁니다. 1을 생략하는 거예요. 1을 생략합니다. 예, 1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2번 0.1 곱하기 a는 여기서 또 2를 생략한다고 그래가지고 0.a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 0.a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0.1a라고 씁니다. 자,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여기서 0.1 소수점에 있는 2는 생략하지 않는다. 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1은 생략하지만 소수점 아래에 있는 1은 생략하지 않는다. 예,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 나누기 2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분수로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생략하라고 하면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할 식은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낸다. 우리는 곱셈 기호. 이제 지금부터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는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a 나누기 b는 금방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b분의 a, 우리가 곱셈 나눗셈 할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다고 했죠. 역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은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물론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0이 되는 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수에서는. 자, 그래서 자, b는 0이 아니다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b는 0이 아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a 나누기 4는 4분의 a 또는 요거 4분의 a라고 하는 거하고 4분의 1a라고 하는 거하고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혹 이거를 같은지 다른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a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a 또는 4분의 1a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씁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를 2분의 1을 앞으로 내놓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요것이 이거예요.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눗셈을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나눗셈 기호를 써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은 했는데 다시 나눗셈 기호를 쓰려고 하는 게 못한다. 아, 그거 안 됩니다. 네, 자유자재로 나눗셈 기호를 생략했으면 다시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기호 곱셈과 나눗셈을 생략하여 나타내시오. 자, 그럼 여기 뭡니까? 곱셈과 덧셈이 있을 때는 곱셈 먼저 한다고 했죠. 숫자가 앞에 옵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는 생략하지 않아요. 3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나눗셈 그 다음에 있을 때 나눗셈 먼저 하라고 했죠. 얘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4분의 x라고 쓰던지 4분의 1x라고 쓰던지 마음대로, 플러스 5분의 y라고 쓰던지 5분의 1y라고 쓰던지 이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4분의 x 더하기 5분의 y라고 쓰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 곱셈기호 생략합니다. 자, 생략해서 다 나타내서 여기 이제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생략된 거하고 맞으면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색을 칠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13번이 중요합니다. 13번.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것을 헷갈려 하는데요. 왜 헷갈려 하느냐?
자, 시작합니다. 네, 자, 두 자리 자연수. 요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해서 선생님이 뽑아왔는데요. 자, 12자리 숫자가 A, 1위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를 A, B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기 A 곱하기 B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 A, B라고 하는 것이 A 곱하기 B를 생략해서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A, B라고 쓴 것이지 이걸 어떻게 앞에 있는 A가 12자리고 뒤에 있는 수가 1위자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때는 12자리 숫자가 A, 1위자리 숫자가 B라고 일 때는 그 숫자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12자리 숫자니까 10 곱하기 A 12자리, 1위자리는 B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10A 더하기 B. 그래서 곱셈을 생략해서 10A 더하기 B 이렇게 나타내야 12자리가 A고 1위자리가 B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3번 할 때 일반적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12자리가 A, 1위자리가 B라고 하면 A, B라고 나타냅니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자, 그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수업 아이디어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또 뭐 대부분이 잘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수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 곱셈기호를 생략할 때 수를 문자 뒤에 쓰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럼 뭐 일반적으로 곱셈기호 x를 생략했을 때 수를 문자 뒤에 써서 x 곱하기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를 앞에다 놓고 2x 이렇게 써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하고 이건 절대 같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곱셈기호를 생략한다고 이렇게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3 곱하기 4 이렇게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셈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있을 때만 생략하지 3 곱하기 4를 곱하기 생략한다고 34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지 않는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2단원 2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